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제2장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01 개요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. 이게 코드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법들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또 그 커버리지 있잖아요. 그걸로 얼마나 테스트했는지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근데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바로 그 커버리지 개념인 것 같아요. 보통 100% 커버리지 달성했다 이러면 와, 다 된 것 같잖아요. 네, 그렇죠. 뭔가 끝판왕 깬 느낌? 맞아요. 근데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는데 이게 뭐랄까 결함 제로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이 테스트 기법으로는 이제 더 찾을 게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 기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? 자료 보니까 테스트 입력값을 써서 코드의 특정 구문이나 아니면 조건문의 결과 같은 거 있잖아요. 참거짓. 그런 걸 실행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거기서 이제 기대 결과라는 건 보통 요구사항 명세서나 설계 문서 이런 걸 저희가 테스트 기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거고요. 그러니까 테스트로 뭘 확인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이죠. 코드 안에 있는 결정문들, 예를 들어 if문 같은 거요.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확 달라지잖아요. 네네.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길로 간다. 그럼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. 결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제일 비번적인 것부터 한번 볼까요? 구문 테스팅이요. 이건 그냥 실행 가능한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 실행해 보는데 초점을 맞춘다고요. 네, 맞아요. 구문 테스팅은 비유하자면 건물 복도를 그냥 다 걸어보는 거예요. 모든 코드 라인을 최소 한 번은 밟았는지 확인하는 거죠.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if 조건문만 있고 else는 없는 코드가 있다고 쳐요. 네. 근데 조건이 항상 참이라서 if 안쪽 코드만 계속 실행되면 구문 커버리지는 100%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아하, 그렇죠. 그 줄은 계속 실행되니까. 네. 하지만 조건이 거짓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테스트를 못한 게 되는 거죠. 아하, 그런 허점이 있네요. 그래서 결정 테스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군요. 이건 그 결정 구조, 그러니까 조건문의 결과가 참일 때랑 거짓일 때 둘 다 실행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요. 정확합니다. 결정 테스팅은 이제 복도만 걷는 게 아니라 모든 문, 그러니까 결정 지점들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. 이 문이 예상대로 열리는지 참, 그리고 닫히는지 거짓,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확인하는 거죠. 아, 훨씬 꼼꼼해지네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그 if문 예시에서도 조건이 거짓인 경우까지 테스트를 해야 하니까 구문 테스팅보다는 확실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이 결정 커버리지가 구문 커버리지보다 좀 더 강력한 기준으로 봐요. 이해가 되네요. 근데 자료에는 수정 조건 결정 테스팅이니 다중 조건 테스팅이니 좀 더 복잡한 것들도 나오던데요. 이건 언제 쓰는 건가요? 네. 그 기법들은 조건이 여러 개 얽혀 있을 때, 예를 들어 if A 그리고 B 또는 C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결정문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더 철저하게 테스트하려고 쓰는 거예요. 특히 뭐랄까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, 그런 데서는 작은 논리 오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이 개요 자료에서는 아주 깊게 다루진 않지만 이런 고급 기법들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록에 API 테스팅도 있었어요. 이건 화이트박스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? API 테스팅이 보통은 블랙박스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. 그렇죠. 그냥 호출하고 결과만 보니까. 네. 근데 화이트박스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듈이나 컴포넌트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할 때 내부 구조나 설계,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통신하기로 약속했는지 그 규약을 알고 테스트하는 걸 의미해요. 예를 들어 특정 함수를 호출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주고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고 그 규칙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건 결국 시스템 내부를 알고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접근법이고 구문이나 결정 같은 내부 요소를 얼마나 테스트했는지 그걸 커버리지로 잰다? 이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그 특정 커버리지 기준을 달성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다?
이걸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. 내가 사용한 기법이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.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건 관련 표준 문서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.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100% 커버리지가 완벽한 테스트가 아니라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확신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? 어떤 테스트 기법들을 좀 조합해서 써야 할지, 그리고 도대체 언제쯤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